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FX 네 번째 노트입니다. 이번 노트에서는 각종 사건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게임 같은 걸 만들 때 키보드 입력을 처리한다든지 마우스 입력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서 캐릭터가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키보드 사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또 키보드로 그 캐릭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를 이용해서 또 게임을 조작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마우스 사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처리 방법들을 이 노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키보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우스 처리하는 방법, 윈도우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윈도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의 윈도우 창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경우, 그때 뭔가 처리를 해야 되면 윈도우 이벤트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보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보드 사건을 처리할 이제 노드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 자바 FX 응용은 스테이지가 윈도우가 되겠고, 이 스테이지는 씬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다양한 컨테이너 노드와 기본 노드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키보드 이벤트를 처리하고 싶으면 씬 이하 어떤 노드와도 그 키보드 이벤트를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것은 여기 보시면 페인이라고 하는 메인 페인이고, 이 메인 페인이 씬의 바로 밑에 있는 컨테이너 노드가 될 것입니다. 이 노드에 set on key pressed 라고 하는 사건, 키가 눌러졌을 때 항상 key event handler라는 것이 실행되게끔, 요 함수가 실행되게끔 등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key event handler에서 어떤 키들을 처리할지를 결정해서 그 키들에 대해서 코드를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키보드 입력을 이 메인 페인에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메인 페인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request focus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줘야 되는데, 이걸 불러주는 시점은 메인 스테이지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에 하게 되면은 이 쇼를 하는 과정에서 포커스를 가지게 되는 노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면을 띄우고 나서 내가 포커스를 받고자 하는 그 노드에게 포커스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보드 입력을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키 이벤트 헬렌더는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면 보통 이렇게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리해야 될 키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left, right, up, down 4개의 화살표 키를 처리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러에는 키 이벤트라고 하는 그 사건 객체가 전달되는데, 이 사건 객체에서 get 코드를 부르면 어떤 키보드가 눌러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코드를 이제 이것과 비교해서 이제 화살표 키를 처리하면 되겠고, 이 처리가 끝나면 혹시 그 키에 대해서 한 번 더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그 이벤트를 consume 하는 형태로 한 번 더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키보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키를 내가 처리하고 싶은지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 키의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코드는 여기에 인터넷에 가보시면 모든 키에 대한 코드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드들을 갖고 와서 이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키보드 사건 처리의 주의점. 키를 연속적으로 빠르게 누르거나 누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작에 다르게 처리해야 하면 이것을 구현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 차이를 이용합니다. 이 시간 차이라는 것은 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 키 핸들이 얼마나 빠르게 자주 호출되냐, 그 호출되는 바로 전 호출된 것과 이번에 호출된 거의 그 시간 경과를 보고, 그 시간 경과가 매우 짧으면은 계속 눌러져 있는 상태로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되게 그 일반적인 경우보다 또 짧으면은 연속적으로 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계속 누르는 상태, 연속적으로 누르는 상태, 한 번 누른 상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시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시간을 계산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키를 동시에 누른 걸 처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특수 키를 함께 누른 걸 판단은 is control down, is alt down, 뭐 이런 메소드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is control down, get 코드가 키 코드 C면 C는 C, 그러면 control C를 눌른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이제 특수키, 여러 키를 동시에 누르는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이제 필요하면 익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아까 제가 그 키코드, 그 키보드가 눌러졌을 때 각 키들을 인식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A, add, alt, 뭐 backspace, 뭐 C, caps,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키를 뭐 여기 보면 디지트 0, 디지트 1 이런 식으로 모든 키들, 키보드에 있는 모든 키들, 웬만한 게 아니라 모든 키들에 대해서 그 키에 대한 코드를 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로. 그래서 요 상수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키를 처리하는 코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그 키보드를 누르는, 그 연속적으로 누르는지 그냥 그 빠르게 누르는지 한 번 누르는지 그 차이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요 메소드가 이제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아니면 누르고 있으면 계속 불러주게 되는데, 여기 보면 지난 시간과 현재 시간, 시스템 current 밀리세컨드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과 현재 시간의 차이를 구해서 그 차이가 100 이하면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250 밀리세컨드, 4분의 1초, 0.25초 이하이면은 이제 연속적으로 뭔가 빠르게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거보다 크면은 보통인 경우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빈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S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경과 시간들이 331, 35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누르는 속도가 386ml에서 400ml 뭐 이 정도 되고요. 제가 매우 빠르게 누르면 제가 뭐 오락하는 것처럼 매우 빠르게 연속적으로 누르면 100ml, 200ml 사이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면 한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거를 뭔가 응용해서 내가 빠르게 누르고 있는 건지 누르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누르고 있는 건지를 구분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것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보드 예제입니다. 이 예제는 여러 키가 동시에 눌러졌을 때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제가 구현해 놨는데요. 각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키 핸들 02를 이용한 경우에요. 그래서 02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코드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를 누르고 그 다음에 S를 누른다. A와 S 또는 뭐 Q와 W를 누른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누르더라도 키 핸들은 두 번 불러지게 됩니다. 실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생성해서 제가 QW를 동시에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동시에 눌렀는데 Q를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W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누른 걸 인식하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previous 코드와 current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A와 S나 S와 A 그러면 A 플러스 S가 동시에 눌러졌다. 처음에 보면 제가 두 개를 동시에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S가 먼저 어떨 때는 A가 먼저 인식이 되고 두 개를 동시에 누른 A 플러스 S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이 컨트롤 S, 컨트롤 C, 컨트롤 이거 이상한 걸 누르는데 컨트롤 C를 눌러도 이 컨트롤 C는 컨트롤 누르고 C를 누르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evious 코드랑 current 코드 두 개의 코드를 조합을 가지고 내가 어떤 키들이 동시에 눌러졌는지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세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른다. 그럼 처리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키 핸들 02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is control down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previous와 current 코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is control down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키들, shift나 alt나 뭐 이런 키들은 또 그것이 눌러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르면 근데 어쨌든 간에 항상 내가 두 개의 키를 누르면 키 핸들은 두 번 호출이 되는 거예요. 두 번 호출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서 이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좀 특수한 방법인데요. 자바 빈 패키지에 있는 불리언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true로 세팅해 주고요. 이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바인딩 해 가지고 얘들이 변하는지를 이 변수가 변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주는 게 이제 이 불리언 프로퍼티, 불리언 바인딩인데 어떻게 하냐면 3
여기 보면은 두 개를 쓰고 있어요. 키가 눌러졌을 때 그리고 뗐을 때. 누르고 뗀다.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키가 프레스가 됐겠죠. 그리고 내가 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손을 띄면은 언키 릴리스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눌렀을 때 A 프레스와 S 프레스를 true로 세팅하고 띄었을 때 false로 세팅합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것은 뭘 관찰하냐면 그 두 개의 변수를 결합한 AS 프레스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S 프레스에 add listener를 둬서 요 현재 새 값이 이 변수의 새 값이 true로 들어오면 A 플러스 S가 눌러졌다라는 걸 인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일은 별로 없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화살표 키로 물체를 이렇게 이미지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동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요 이미지를 레프트 키가 누르면은 이미지 사이즈만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 이 위치 정보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바꿔서 뿌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요 위치에다가 요 위치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 위치에 있었다가 그 다음 위치로 이동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화면의 크기를 잘 판단해서 이쪽으로 끝까지 왔을 때는 더 이상 키가 눌러져도 위치 변화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자, 여기는 설명드릴게,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이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이제 우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와서 배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구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얘는 여기에 이렇게 키핸들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얘를 키 이벤트에 그 키가 눌러졌을 때 반응하도록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 03 응용에서는 어디 있었죠? 똑같이 키 핸들을 연결했는데 키 핸들에서 뭐 하냐면은 move action에서 요 코드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그 코드에 해당되는 것을 갖고 와서 함수를 갖고 와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안 배운 내용이라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는 내용이라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함수들을 만들고 이 함수들을 이 맵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키 코드와 함수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맵이라는 자료 구조는 쌍을 유지합니다. 키 값과 키 값에 대응되는 어떤 값을 이제 매핑을 해가지고 저장해 놓는 자료 구조인데, 이번에는 뭘 했냐면 키 코드와 그 키 코드가 눌러졌을 때 실행돼야 되는 함수를 등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를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나 정수처럼 함수도 저장할 수 있고 다른 함수에 전달할 수 있고 함수의 결과로 함수를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이 함수형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함수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요 밑에 보면 left 키가 일어나면 move left를 부르게 하고 right는 move right, up은 move up, down은 move down 이렇게 등록하게끔 만들어 놔서 등록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요 키 핸들에서는 그 맵에 있는 걸 갖고 와서 맵에 있는 함수를 갖고 와서 실행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그 부분을 학습하고 나서 이제 이게 문법적으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익히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은 이 형태가 마음에 든다,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해서 모방해서 그대로 코드를 응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물론 끝까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문법적인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만 하다 보면 잘못 프로그램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 순서가 제가 자바의 모든 기능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자바 FX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또 자바 FX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자바 내용만 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것도 또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으니까 이 강의가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우스 이벤트는 이제 클릭하는 이벤트가 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이벤트가 되겠고요. 그 마우스 클릭했을 때 근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 클릭과 관련해서 많이 또 알아야 되는 정보가 클릭한 위치 정보예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주석되어 있지만 요 마우스 핸들러 함수들은 요런 아까 그 키보드 핸들러는 키 이벤트라는 사건 객체를 받았는데 마우스 이벤트는 마우스 이벤트 객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 이 마우스 이벤트는 이렇게 그 마우스가 클릭한 그 위치 정보를 X와 Y 좌표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우스가 클릭한 노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소스를 통해서 그 노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버튼들이 왼쪽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들이 또 어떤 마우스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본적으로 마우스는 left 버튼, right 버튼이 있는데요.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이 있는데 이제 이 자바 FX에서 왼쪽 버튼을 primary, 오른쪽을 secondary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버튼을 클릭했는지, 어디를 클릭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 클릭과 관련해서는 보통 단일 클릭을 많이 하게 되는데 더블 클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 클릭과 더블 클릭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get click count인데 get click count가 2이면 이제 더블 클릭한 게 맞겠죠. 그런데 이 더블 클릭을 하면 두 번을 빠르게 클릭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우스 핸들은 한 번 불려지는 게 아니라 두 번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클릭과 이중 클릭, 이중 클릭을 이 get click count를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이중 클릭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아까 키보드를 처리했던 것처럼 시간 차이를 파악해서 그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단일 클릭과 이중 클릭을 구분해 가지고 이중 클릭을 했으면 이런 일, 단일 클릭했으면 이런 일을 하고 싶으시면 이 get click count를 이용하지 마시고 그 첫 번째 클릭과 그 다음 클릭 간의 그 시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중 클릭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current time과 previous time을 계산해 가지고 그것의 차이가 215 정도보다 215 밀리세컨드보다 이제 적으면 이중 클릭을 했다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만약 단일 클릭과 이중 클릭을 그때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으시면 뭘 활용할 수 있냐면은 포즈 트랜지션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즈 트랜지션은 간단하게 알람을 울려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래서 포즈 트랜지션을 220ms를 걸어놓고 이제 플레이하면 220세컨드 뒤에 이 트랜지션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그 종료될 때 뭔가 실행하게끔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인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처리하고 얘가 이 셋업 피니시가 실행되지 못하게 스톱 시키면은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스톱이 안 됐다 하는 거는 이제 끝까지 갈 테니까 그 경우는 이제 싱글 클릭에 해당되는 걸로 생각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중 클릭과 싱글 클릭을 단일 클릭을 구분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마우스 드래그는 이제 특정한 그 드래그할 노드와 연결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클릭한 위치들은 보통 그 페인, 그 중앙 화면을 구성하는 페인이나 뭐 캔버스나 그런 거에다가 이제 그 클릭이나 키보드 사건을 처리하게끔 등록을 시켜 놓는데 드래그 한다는 거는 마우스로 어떤 물체를 드래그 한다는 것은 그 물체와 이벤트를 연결시켜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을 구분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제가 마우스에 어디를 누르냐에 따라서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이중 클릭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우스 핸들 01을 이용해서 한번 먼저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 마우스 핸들 01은 get click count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클릭하면 이렇게 마우스 클릭드가 되는데 제가 더블 클릭했는데 더블 클릭을 하면 마우스 클릭드와 더블 클릭드가 동시에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이중 클릭하는 거는 두 번 누르는 게 되는 거고요. 두 번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죠. 그 마우스 핸들이 두 번 호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는 단일 클릭과 더블 클릭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를 이용하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포즈 트랜지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즈 트랜지션 220 밀리세컨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클릭과 그 다음 클릭까지 220 밀리세컨드보다 더 길면 단일 클릭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싱글 클릭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클릭가 되겠죠. 그러면 3, 4 마우스 핸들은 두 번 불러줬지만 싱글 클릭은 처리가 안 되고 더블 클릭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번 시간을 한번 찍어 볼까요? 더블 클릭하는데 얼마나 보통
더블 클릭도 잘 못하겠네요. 더블 클릭은 첫 번째 클릭하고 비교해서 202, 168, 181, 191. 여러분들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170, 157,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블 클릭을 늦게 해도 215보다는 더 빨리 클릭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이제 마우스 클릭한 위치로 이미지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보면 클릭한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치하면 이 위치로 그 이미지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도 지금 클릭한 위치로 이미지의 중앙에 오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드래그 이벤트. 드래그를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이벤트는 그 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또는 최소화 최대화했을 때 뭔가 또 프로그래밍을 내가 만든 응용에서 뭔가 반응을 해야 되면은 그거를 이제 처리하게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까지 설명드리고 윈도우 이벤트와 타이머 이벤트에 대한 코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FX에서는 그 타이머 이벤트라는 건 시간을 정해놓고 아까 살펴봤던 포스 트랜지션도 비슷한 건데요. 타이머 이벤트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 경과가 되면은 어떤 특정 메소드를 실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자바 FX에는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타이머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타임라인을 생성한 다음에 set cycle count를 animation indefinite 할 수 있고요. indefinite 하면 무한 반복이 되겠고 이를 쓰면은 한 번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요 중요한 건데요. 요 두 개의 인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리세컨드 750 밀리세컨드 이후가 되면 플레이를 시작하고 나서 750이 지난 다음에는 요 메소드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t delay라는 걸 쓸 수 있는데 set delay라면 처음에 0.5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0.75초 이후에 불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를 처음 앞부분에는 딜레이를 좀 줄 수가 있어요.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 처음에 0.5초 지나고 그 다음부터 0.75초씩마다 이제 사건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타이머 핸들은 그냥 액션 이벤트 같은 걸로 받아서 여기다가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 이벤트 사건 객체를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윈도우 이벤트는 여기에 보시면 메인 씬에 연결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함수를 연결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 간단한 거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직접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형태도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프로그램은 실행하면 이제 수평 수직선을 쭉 그려요. 근데 이게 늘어나면 계속 커진 만큼 계속 선들이 연장해서 그려질 수 있게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아지는 건 뭐 별 의미가 없는데 커지는 것도 물론 작아져도 요 작아진 것만큼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width와 height, width와 height를 각각 받고 있죠. 그래서 따로따로 받고 있으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프로그램 하시면 되겠습니다. width 프로퍼티만 바뀔 수도 있고 height 프로퍼티만 바뀔 수 있고 동시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예제를 보시면 되겠고 타이머 테스트는 보통 옛날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땐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무드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 이유는 그 정해놓은 시간마다 조금씩 변하니까 그 변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그 우주선이 있고 미사일이 있는데 각각을 타임라인을 둬서 비행기는 750ms마다 이동하게끔 하고 미사일은 0.5초마다 이동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데피니트하게 움직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면 무브십은 X를 변화하고 있고 미사일은 Y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이제 Y좌표가 변해야 되겠고 옆으로 가려면 X좌표가 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 SC 뷰와 SC가 이제 비행기고 M 뷰가 그 미사일입니다. 그 두 개가 intersect 그 영역이 겹치게 되면 이제 true를 주게 됩니다. true가 되면 다 클리어 해가지고 폭파 이미지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6번째 노트에 가면 자바에 있는 애니메이션 기능을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랜덤한 위치에다가 이미지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스톱할 수 있고 스타트하면 이렇게 랜덤한 위치에다가 그 정해진 시간 지날 때마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1초마다 하는 건데 set 딜레이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set 딜레이는 처음에는 확실히 해보면 되겠네. (2000D를) 하면 첫에는 3초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그렇죠? 그래서 요 set 딜레이는 처음에는 2초만큼 지연을 하고 그때부터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에 있는 설명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설명은 맞게 했는데 그 PPT에 있던 그 글 내용이 약간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수정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